나도 받을 수 있었던 거야? 매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복지 제도들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온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복지 혜택의 힘. 최근 서울 거주 76세 김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연히 동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직원의 안내로 효도수당을 신청하게 되었고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작성한 것이 전부였는데 4일 후 5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소지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모든 행정복지 서비스의 기본 원칙은 주민등록 주소지 중심에 관할 시스템입니다. 즉, 서울 강동구 거주자가 경기도 용인에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본인의 실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신 분들은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확인하거나 기존 주소지에서 받던 혜택이 종료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복지 제도의 3가지 유형 파악하기. 7월부터 적용되는 주소지 기반 복지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일회성 특별지원금 성격의 제도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 같이 요금 감면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정기 지급형 수당들입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며 어떤 곳은 월 3만 원, 다른 곳은 5만 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나도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자격 기준 체크리스트. 복지 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연령, 소득 수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여부나 복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연령 기준부터 살펴보면 대부분 만 75세 또는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지역에 따라 만 70세부터 가능한 곳도 있고 특정 연령 도달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 9만 원 이하 1인 가구가 신청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대상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 2계층,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록자들이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차상 2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자격을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신청 절차는 예상보다 매우 단순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효도수당 신청하러 왔습니다. 또는 장수수당 관련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그리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나 수급자 증명서 정도입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간은 대부분 10분 이내이며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제출 후에는 별도 연락 없이도 지자체 검토를 거쳐 빠르면 2에서 3일, 늦어도 1에서 2주 내에 첫 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활용법. 에너지 바우처나 정부 공통복지 제도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만 효도수당이나 장수수당처럼 지자체, 자체 예산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과 예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차상 2계층이나 연령 기준만으로도 신청 가능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주소지 확인 실수입니다. 최근 이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전입 처리가 완료된 후 신청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는 제도도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처럼 특정 기간에만 접수받는 제도들도 있어 정확한 일정 확인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은 조건이 맞으면 여러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거주 77세 박금자 씨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가
담당 직원의 안내로 냉방비, 한시 지원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금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직접 문의하시면 현재 나이, 건강보험료, 납부액, 수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제도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직원의 업무 범위나 안내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능동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시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나 방문 한 번만 해보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거주 78세 이복순 씨처럼 이사 과정에서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정확한 주소지 확인 후 신청하면 문제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김순자 씨는 작년 7월 금요일 오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바로 입금을 확인했을 정도로 처리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부산 거주 74세 김영자 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복지로 해서 조회해본 결과 차상 2계층 조건으로 효도수당 신청이 가능했고 일주일 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나쳤던 제도들 중에서도 막상 자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번만 확인해봐도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들입니다.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오늘 당장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